자, 여러분, 오늘이 1960년 3.15 부정선거일한 65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그런 3.15 부정선거가 난 지 65년째를 맞은 겁니다. 65년째. 이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사진이 수송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나라는 가난했지만 이 사람들이 결기 같은 게 살아있던 거죠. 지금은 나라가 이런 부유했지만 이런 정신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 떨어지는 겁니다.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 이 소송초등학교 이름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경무대 앞에서 발표하던 그런 광야. 사상자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때 3.15 부정선거에 이제 부상자가 한 100명, 사망자가 뭐 잘 알려진 김주열 군, 김주열 군이 시신이 바닷가에서 발견된 이후에 2차 마산 시비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고 3.15 의거 과정에서 약 10명에서 15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은 4.19 의거입니다.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4월 11일 김주열 사건을 계기로 폭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4월 19일 하루 동안 1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경찰 발표로 4월 26일까지 186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약 200여 명 정도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피를 흘리고 민주주의를 찾았던 겁니다. 전국적으로 6,000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한 거죠. 3.19 의거하고 4.19 혁명을 거쳐가 3.15 부정선거 항의하고 4.19 혁명을 거쳐가지고 200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부상자가 한 6,000명 정도 발생했고 그게 여러분들 지금 65년이 된 겁니다. 65년이. 오늘 누구도 여러분 이 문제를 언급하려고 안 하겠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3.15 부정선거하고 4.19 혁명이 1960년에 일어난 겁니다. 1960년에. 1960년에 일어났고 그 당시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하는 방법들도 뭐 지금하고 여러분들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가짜 유권자를 조작하는 거하고 사활 사전투표를 해가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미리 투표함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숫자를 조작하는 숫자를. 그때는 전산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집어넣고 위조투표자 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이 65주년 3.15 부정선거를 다룬 것은 그때는 단발성 행사였습니다. 1960년 3.15 선거였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20년째 부정선거가 여름 진행되고 있고 10년 정도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정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보다 이런 더 열악한 것은 대법관들이 전부가 넘어갔고 일선 판사들이나 헌법재판소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 이름 세력하고 이름들 친구가 돼버렸고 조선중앙동아가 전부 다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식자청들이 갖고 있는 결기라든지 의협심이나 정의감은 거의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윤 대통령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싸워서 여러분들 이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피를 뿌리지 않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제 선거를 주동했던 최인규 씨입니다. 내무부 장관. 그 당시 여러분들 나이가 한 40세니까 얼마나 용감했겠습니까. 뉴욕 경영대학을 나왔던 그 당시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로 이 최인규 씨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여러분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 당시 이때가 40대입니다. 40대 40 초반 1919년이니까 1960년이니까 41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최인규 씨가. 그 당시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뉴욕대학 NYU죠. 연희전문학교 경성고등학교 상업학교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 연루가 돼 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사형이 아마 집행이 됐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이 최인규 내무부 장관 3.15 부정선거를 총지휘한 핵심 인물로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실행했고 1961년 12월 21일 날 서울교도소에 형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한희석 자유당 기획위원장 겸 정부통령 선거대책위원장 부정선거 잔금 조달과 실행계획을 주도했고 1963년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러니까 이때도 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고 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은 겁니다. 이정재 정치 깡패였고 자유당의 지원 아래 폭력 조직을 동원해서 야당 탄압과 선거 방해를 주도했고 1961년 10월 20일 날 사형이 집행이 됐고 임화수 이정재와 함께 폭력 행위를 통해 부정선거를 지원했고 1961년 12월 20일 날 사형을 집행한 겁니다. 곽영주 경무대 경찰 책임자였고 4.19 혁명 당시 경무대 앞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였고 1961년 12월 21일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중형을 받은 인물 중에 홍진기 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일보 사주의 아버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었고 3.15 부정선거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이후에 수습하는 단계 내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부정선거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4.19 당시 내무부 장관으로 발포 명령에 연루된 인.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들 경찰은 내무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이 여러분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일보는 특별하게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지만 중앙일보와 JTBC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여러분들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언론사인 겁니다. 지금 JTBC나 중앙일보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아주 여러분들 나쁜 정보를 유통하는 데 이런 적극적으로 부역하는 걸 보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저렇게 국가를 망하게 하는데 크게 이력을 할까라는 부분에 정말 분노를 느끼거든요. 홍진기 씨가 분명히 연루가 된 겁니다. 사형 선고는 받지 않았지만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1963년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겁니다. 특히 홍진기 씨는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아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 같으신 분들이 혁명정부의 구명 노력을 많이 해가 풀려난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 이광학 내무부 치안국장 최병환 내무부 지방국장 전부 다 뭔가 부정선거에 깊게 연루가 됐던 사람이죠. 이성우 부정선거 실행에 협조 내무부 차관 박용익 부정선거 자금 조달 및 실행에 관여했던 인물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홍진기 씨가 당시의 판결문에 어떻게 판결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중앙일보 사주의 아버지입니다. 홍진기 씨. 그래서 제가 JTBC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저렇게 여러분들 열광하는 걸 보면은 진짜 착잡합니다.
191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무장관 할 때 나이가 42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엘리트죠. 경성제국대학 법학학사를 받았으니까. 그 장녀가 여러분들 이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고 장남이 중앙일보의 여러분들 오나인 홍석현 씨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다 여러분들 후손들이 다 벙벙해가 다 가리려고 하겠지만 당시 판결문을 보게 되면 홍진기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3.15 부정선거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정선거를 방조하고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자유당의 불법적인 선거조장을 지원한 혐의다. 구체적 행위로는 검찰과 법원을 통해 야당 인사 탄압 및 선거 관련 소송을 묵인하거나 은폐, 예를 들어서 야당의 선거 부정 고발 사건을 법적으로 차단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지목된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하는 것. 당시 법무부가 발행한 공문 및 검찰 지휘 기록에서 홍진기 씨의 관여가 드러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는 겁니다. 형량 1960년 4.19 혁명 직후에 허정 과도 정부하에서 열린 특별재판소에서 홍진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가장 정직한 판단일 겁니다. 이때가. 부정선거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허정 정부하에서 홍진기 씨에게 행량을 얼마를 때렸냐. 무기징역입니다. 사형은 안 받았지만 무기징역까지 간 겁니다. 당시 사형선고는 최인규 등 부정선거 직접적 실행자들에 집중되었고 홍진기는 법적 지원 역할로 간접적 책임이 인정되어 사형은 면했다. 1961년 혁명정부가 등장한 날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박정희 혁명정부의 의장이 최종 판단으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유지했다. 구명 노릇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겁니다. 나는 이병철 회장이 큰 역할을 했을 거로 봅니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풀려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천부가 남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 하니까 JTBC나 중앙일보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최소한 부정성을 은폐하는 데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본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무는 선이 있지만 JTBC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 악랄하게 부정성을 은폐하는 대열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기록들이 다 남지 않습니까? 이걸 다 어떻게 이름 덮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의 힘으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가명민 석방 경로 초기 가명은 1962년도 홍진기 경우에 무기징역의 징역 15년으로 1961년에 가명됐고 홍진기의 처가가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가문과 연결되어 경제적 정치적 배경이 가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홍진기 씨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가명 구명 노력했겠죠. 혁명정부로서는 기업인들 이야기를 또 들을 수가 있었고 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봐준 겁니다. 그다음에 63년도에 민정이양관계 대규모 특별사면이 있을 때 특별사면을 할 겁니다. 홍진기 씨가 석방될 당시에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4.19 혁명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배신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런 동아일보가 덮는 거하고 중앙일보가 JTBC가 이런 부정성을 덮기 위해서 광분한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 진짜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렇게 깊게 갔는데 죽을 뻔한 사건인 겁니다. 그 사건에서 살아남았는데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은폐에 앞장서는 거는. 제목에 대한 추가 상세 설명. 선거법 위반. 홍진기는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을 통해 부정선거를 고발한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1960년 3.15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함 바꾸치기 사건을 법무부가 묵인한 정황이 재판에 제기됐다.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 그 당시에 부지런하면 판결문을 좀 찾아보면 다 나오겠죠. 직권 남용 4.19 혁명 당시 내무부 장관으로 재임한 짧은 기간 일주일에 경찰의 발표 명령체계에 연루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4월 19일 경무대 앞에서 1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 그다음에 경무대 여러분들 담당자 그 지휘라 있는 치안국장 내무부 장관은 다 연결될 거 아닙니까. 내무부 장관 책임이 있다는 정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1960년 3.15 부정선거의 65주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20년간 지속된 부정선거의 그 질긴 고리를 끊지 못하고 부정선거 세력이 좀 제압이 당하고 윤 대통령이 쫓겨나게 되면은 진짜 대한민국은 흑역사가 여러분들 전개가 될 겁니다. 저는 선거 부정 역사를 여러분들 5년 동안 추적해 오면서 국제적으로 이런 부정선거에 영향을 받았던 국가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런 대규모 저항인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끊었던 그런 나라들은 다시 부활했지만 부정선거 세력에 압도됐던 그런 나라들은 영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 문제로 인식하시고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의 문제로 인식하시고 나라가 이번에 다시 선거 부정의 그 이런 질긴 고리를 끊고 다시 여러분들 공정선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집회가 있을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대통령이 다시 자리를 돌아와서 자기를 완수하고 이렇게 퇴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부정선거 문제에 동참해 주시고 그것을 알리는 데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